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소영의 아젠다 시즌 3가 돌아왔습니다. 이 시즌 3의 주제는 인권입니다. 제가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한 인권 길라잡이라는 제목으로 이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MPK에서 그 인권 강의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엑기스만 딱 보시고 싶은 분들은 그 강의를 보시면 되고요. 오늘의 강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확한 인권의 개념과 그 유래를 제가 좀 설명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쪽집게 과외 선생님의 포스로 이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정도는 그래도 이해할 수준이 될 거라고 믿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강. 1강의 제목은 인권이 먹일래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권이란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인간에게 권리가 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어떤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면 이 인권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동물이 뭔가 다르다. 이것이 증명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인권의 정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면에서 아마 아기와 강아지와 파리와 원숭이를 보고 계실 텐데요. 진화론에 따르면 이 모든 생물이 단세포 생물에서 이렇게 고등생물로 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운 좋은 세포군은 인간으로 이렇게 진화를 했고 또 어떤 재수없는 세포군은 파리나 강아지나 뭐 원숭이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게 정말일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실 인간과 동물이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혹성탈출이라는 영화를 좀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인간보다 머리가 훨씬 좋게 진화한 원숭이들이 인간을 막 무찌르고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똑똑한 원숭이들한테 인간이 뭐가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니까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을 설명해서 제가 주로 서양 문명, 서구의 역사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고조선부터 뭐 홍익인간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뭐 동학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곧 하늘이다 뭐 이런 좋은 뜻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려시대에 그 만적의 난이라는 게 있었죠. 노예인 만적이 왕후장상의 씨가 어디 따로 있냐, 하늘을 다 평등하지 이러면서 난을 일으켰는데 실패로 끝났죠. 동양에도 이렇게 인권의 역사가 이렇게 드문드문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서구처럼 어떤 굵은 물줄기를 가지고 이 인권이 꾸준히 발달해 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엔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인권은 이 서양 세계에서 발달된 그 인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설명은 제가 서구 문명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구 문명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 기독교적인 전통을 따르는 기둥이 있고요. 하나는 헬레니즘, 그리스 로마 문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헬레니즘 문명이 있어요. 기독교 문명은 어떤 절대자가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것에 여러 가지 질서와 법칙을 부여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또 물리적인 그런 법칙들이 있죠.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뭐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든지 그런 법칙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도덕 법칙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또 하나 그리스 로마는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는 뭔가 질서가 있는 것 같고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생각하면 그 질서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이성을 중요시하는 라인은 주로 과학과 철학이 발전하는 방식으로 나아갔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 기독교적인 전통과 이 헬레니즘 전통이 서로 막 싸운 것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중세와 근세를 지나면서
이 두 가지 전통은 서로 이렇게 뭐 부딪힌 적도 있지만 많이 협력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오늘날 서구 문명을 발달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현대에 와서 이 두 기둥 중에 무게중심이 점점점 더 이 헬레니즘, 이성주의 이런 쪽으로 쏠리면서 현대 사회가 약간의 문제를 좀 앓게 됩니다. 그럼 일단 저희가 두 가지 기둥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 각각의 관점에서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인간이 왜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유대 기독교적인 관점인데요. 그것이 바로 천부인권설입니다. 천부인권설은 창세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성경 구절에서 보듯이 이 인간은 온 세계를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이미지와 그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동물들하고는 완전히 급이 다른 거예요. 거의 신급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각각 귀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다 이렇게 만드시고 흙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하시는데, 만들고 코에 영혼을 불어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부인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른 동물들과 인간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거의 신의 이미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거기에 신적인 특성, 창조력이라든지 상상력이라든지 언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인간에게 있고, 거기다가 인간에게는 신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 고로 인간은 동물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이런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딱 주신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나이가 많건 적건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단지 그 사람이 인간이다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존중받아야 하고 또 지켜져야 하고 그런 존엄성이 있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천부인권설입니다. 그리고 이 천부인권설에 따르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그 어떤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절대적인 도덕 기준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로 부여한 그런 도덕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부인권설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고로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권리가 있고, 또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한테는 주어지지 않은 절대적인 도덕 법칙이 주어져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선 단독자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을 가진 아주 고귀한 존재이고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이다. 그것이 천부인권의 정당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신이 특별하게 만들어서 인권을 부여했다는데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냐. 이 바탕이 너무 든든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더구나 창세기에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어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리까지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천부인권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정말 다른 파리나 원숭이나 강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존재이고,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인간이기에 주어진 그런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점점 그 두 가지 기둥 중에 무게중심이 헬레니즘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헬레니즘은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거라서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생각이다. 이런 얘기겠죠. 인본주의가. 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이 인권의 어떤 정당성을 찾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점점 하나님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다 치고 그러면 천부인권이 없는데 인간에게 뭐 인권을 주장할 만한 다른 근거가 있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인간에게는 이성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양심과 이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주신 것인지 아니면 어쩌다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양심과 이성도 이렇게 발달하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말하지 말고 일단 인간에게는 누구나 양심과 이성이 있다고 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동물들, 양심과 이성이 없는 다른 애들이랑은 우리는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그 퀄리티죠. 특별한 수준의 어떤 질을 가진 이런 존재인 인간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회를 이루고 살고 또 정치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존중해 줘야 되겠죠. 서로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서로 당신도 인간, 나도 인간이니까 서로 존중하기로 약속을 합시다 하는 사회 계약적인 측면에서 인권의 정당성을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강아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강아지도 잘못하면 잘못한 줄 안대요. 부끄러운 줄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사회 계약적인 관점이다 보니까 계약은 깰 수도 있죠. 깨질 수도 있고 계약의 범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라 굉장히 인권을 주장하는 그 근거로서 약간 이게 불안하고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 천부인권서를 제외하고는 딱히 이렇게 뭔가 인권을 주장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어요. 인간이 다른 동물이랑 다르다라고 말할. 그래서 지금은 국제인권법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인권 개념을 많이들 채택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그 인권의 정당성, 우리가 어떤 근거로 인권을 주장할 것이고 왜 인간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채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천부 인권적인 관점이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마음에 드실까요? 인권의 목적은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거죠. 인간을 동물과는 점점 다른 수준의 뭔가 더 괜찮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인권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인권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 어떤 쪽일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